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라는 거는 결국에 이 원리를 익히고 여러 가지 활용을 통해서 내가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사람들이 이 활용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 활용에서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좀 디벨롭 되기가 좀 어렵다면은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첫 번째로 제가 시가 그리고 장 초반 매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시가에 매매한다. 그리고 장 초반에 매매한다는 거는 당연히 그 종목이 어떠한 이슈가 있고 또는 매집 구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위로 올려서 팔아먹는 단계의 초입에 해당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또 추가 상승분이 더 요구되는 종목이나 아니면 뭐 다른 조건을 가진 종목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리고 목표로 해야 되는 거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초입 부분에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런데 시가부터 올려야 되는 종목, 그리고 장 초반부터 올려야 되는 종목은 물론 그냥 뭐 돈을 투자하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쭉 오르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매매 대상에서 좀 제외하는 게 좋고 파동이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파동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 위로 올라서면서 시가부터 쭉 올리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초 매매 그리고 장 초반 매매에 있어서 가장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종목을 구분을 하려면 먼저 파동이 어떠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과연 매집 구간을 여러분들이 어디로 정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아는 구간인가? 또는 이제 그런 구간을 통해서 지금 나가는 흐름, 그러니까 이제 매집 구간을 완료하고 차익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종목은 당연히 아침부터 물량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은 시가에 진입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조금 그 뒤에 진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장 초반에 정리가 안 됐다면, 그러니까 이제 시가에 정리가 안 됐다면, 장 초반 부분에서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목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캠트로닉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파동을 준비하는 구간들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리, 또 뭐 이런 자리, 뭐 여기는 조금 있긴 했는데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어떤 파동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갑자기 뭐 장대 양봉이 나올지 아닐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밑에서 준비했던 구간들이 좀 모양이 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준비했던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게 있으면 그 파동을 기준으로 장 초반이나 시가 부근부터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얘가 갖고 있는 일봉상의 특징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 번에 지금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준비되어 있던 종목들이 출발 신호가 나오는 흐름에서 장 초반 그리고 이제 이 시가 부근 11월 3일자로 맞춰보면 거기서 발생하는 흐름들의 이제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초나 장 초반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린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 구간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럼 이제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한눈에 이거는 이제 다음 날부터 무조건 매매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매집 구간을 완성하고 이제 위로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제 변동성이 만들어지면서 매집했던 물량들을 어쨌든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가가 조금 뜨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잘 집중을 해서 위에서 이제 정리하는 구간을 매매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리 있잖아요. 요런 자리. 여기서 어쨌든 상한가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파동이 있지 않죠. 그냥 이러다가 뭐 갭 뜨고 아래 꼬리 닿다가 올려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가 매매하기가 조금
어렵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파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재료가 부각이 되고 장 초반에 부각이 되고 갑자기 거래량이 발생한다. 그런 흐름이라면은 이 친구들이 매집했던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파동이라는 게 시가 매매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유진 로봇도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는데, 음,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왜냐면 앞에 있는 정고점, 이 구간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날 시간 외에서 가격을 좀 올려다 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가를 띄우면 사람들이 아침에 막 달려들잖아요, 여기서. 자, 거기서 이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돌렸다가 움직이죠. 네.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장 초반 매매, 그리고 이제 시가 부근을 활용하는 이런 매매에 대해서는 그 종목이 그냥 뭐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요. 어떠한 파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들을 기준으로 장 초반에 움직이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은 내가 이거를 이제 이전부터 좀 추적을 해오던 종목이다. 그리고 관찰해오던 종목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흐름은 당일날 물량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 파동 그리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로봇주다 보니까 그런 흐름에서 장 초반 슈팅 구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으니 이런 것들은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시가나 장 초반 매매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이 종가 매수예요. 종가 매수. 근데 종가는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간단한 원리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자, 종가 매수는 기본적으로 내일 올라갈 종목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뭐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타점에서 매수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기준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매수한 자리에서 내일 올라가야 돼요. 그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 차트적인 자리가 됐든 아니면 뭐 재료적인 내가 접근법이 됐든 내가 매수한 자리에서 다음날 특히 이제 아침에 올라가줘야 돼요. 그거를 생각하고 진입하는 게 이제 오후장 매매, 종가 매매 이제 이게 되겠죠. 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항상 손익비거든요. 왜냐면 내가 종가 매수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여기 근처라고 할게요. 손절 라인이 종가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런데 다음날 가면 이제 좋겠지만 깨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럼 깨지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여기가 3%면은 수익 구간은 당연히 그 3%보다 이상이 되어야겠죠. 뭐 5%든지 9%든지 뭐 그 이상이 되어야만 이 매매가 유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흐름도 중요해요. 이 종목이 내가 매수한 자리에서 위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 하락으로 있는 뭐 역배열 종목이라든지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 흐름은 다르겠지만 그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재료가 뭐 끝났다. 정치 테마주인데 뭐 선고가 끝났다. 그러면 당연히 접근하시면 안 되겠고 재료도 계속 유효해야겠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종목을 좀 보여드리면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들이 이제 저의 기준에서 종가 베팅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 자리예요. 왜냐면은 돌파를 만들어 놨는데 손절을 받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추가 슈팅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기서 파동을 만들고 그다음에 눌러놨다가 다시 여기에서 열심히 돌파 구간을 매집하죠. 이제 이 당시에도 설명해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가 접근으로도 굉장히 좋고 장중에도 얘는 접근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일일이 종목 하나하나를 지금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종가를 매수한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 기준 안에 드는 종목 두 개를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서 수익 구간이 다음날 바로 나오는 그런 자리들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를 볼게요.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전날에 윗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에서 윗꼬리를 만들고 다음날 이제 진짜 슈팅이 나가는 거예요. 10월 15일자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종목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위에 여기가 돌파 자리예요. 돌파를 하다가 눌러놨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 위에다가 이제 여기도 이렇게 갈 건데 이 위에다가 한번 죽이고 가는 거거든요. 흔히 말해서 이제 개미털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개미털기라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만약에 잡았어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올라가기 전날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내가 이런 기준이 있다. 그러면 종가 부근에 사서 뭐 마이너스 뭐 3% 기준을 잡았다 할게요. 그러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보다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 마이너스 3%를 나는 손절할 건데 여기까지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상승 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 기준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종가 매수를 아무런 자리에서 해요. 예를 들어서 하이젠 RNM을 한번 예시로 들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 대해서 매진 물량을 완성하고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려야 되는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 10월 14일 날에 많이 사람들이 여기서 털렸거든요. 왜 털렸냐라고 보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종가를 여기다가 형성했어요. 얘는 이제 애프터장이고요. 종가를 여기다가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가 매수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매수한 자리에서 가야 돼요. 얘도 맞아요. 가야 되는 종목은 맞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우르르 막 들어오잖아요. 특히 이렇게 종가의 가격을 쭉 올려다 놓으면은 여기서 많이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의 종가는 남들이랑 다 같이 들어가는 자리다 보니까 수익 구간이 잘 안 나옵니다. 바로바로.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페이크를 친 거죠, 사실상. 그렇게 만들고 실제로는 다음 날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기가 이제 신고가 구간인데 신고가에서 여기로 가기 위해서 이런 구간에서 한번 돌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종가 매수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 자리가 다 다릅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못 갔으니 여기에서 지지선을 보고 종가 매수로 접근한다. 그럼 이런 것들은 손익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그냥 이 종목에서의 특성을 좀 설명해 드렸지만 종가 매수라는 거는 이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본인만의 종가 매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저도 당연히 기준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내가 매수한 자리에서 내일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가, 그리고 내가 매수하는 자리가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인가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은 아침에 정리를 다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어. 근데 아침에 한 10시까지 흐름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장중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짧게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분할 기준이 있다면 그걸 또 적용하시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야 되지 계속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도 매매하시는데 조금 위험성이 높으니까 꼭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또 하나인데 스윙 매매예요. 자, 제가 수익 매매를 많이 알려드릴 때 어떤 것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냐면은 수익 매매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하이젠 RNM이 시장에서 관심을 막 받을 때가 뭐 이럴 때잖아요. 처음에. 음. 자, 그러면은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내일 막 갈 것 같은데 이러면서 여기서 막 매수를 들어가요. 그리고 어, 좀 괜찮은데 스윙 매매 해야지. 그러니까 스윙 매매를 내가 결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스윙 매매를 한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하는 거죠. 그죠? 뭐 3일이든 뭐 5일이든 뭐 또 그 이상이 되었든 내가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올라가기 전에 뭐 보합을 주든지 조정을 주든지 그런 자리에서 미리 매수를 해 나가는 거예요, 천천히. 자, 그러면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는 거랑 싼 가격에 매수를 하는 거랑 이 두 개의 차이는 완전히 엄청난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수익 구간이 나오는 부분에서도 여기선 차이가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익 매매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익 매매는 세력들이 그 자리를 줘야 됩니다. 몇 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산표셀.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아쉬웠던 이제 그런 종목인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10월 28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여기에서 추적을 했던, 이제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 얘는 이제 추적은 하지 못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를 이제 지켜봤던 종목인데, 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어떤 이제 차트적인 조건에서도 마찬가지고 재료적인 종목에서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저의 기준은 여기였어요.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저의 기준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어쨌든 개인들을 좀 털어내고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보통 많이 나오고 바로 가면은 내가 거기에서 뭐 종가 베팅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은 시초 그 이제 장 초반 매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눌림을 이런 식으로 준다면 나한테 가장 유리한 자리 내가 조금 기간을 가져가더라도 마이너스 폭이 좀 적고 그 다음에 낮은 남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평단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스윙 매매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이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얘가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야. 뭐 박스권으로 조건을 설정하면은 박스권 상단에서 나는 스윙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반대로 눌렸을 때 어떤 특정한 뭐 기준을 가지고 뭐 이런 하단을 가지고 내가 낮은 평단가를 가져간다면 대신에 이제 이런 데서 잡으려면은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는 그 기준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그냥 이런 데서 잡는 것보다는 이런 데서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전 구간을 매집을 했던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가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지만 자, 얘도 보면은 파동을 만들던 흐름이 굉장히 길어요. 2월 달, 3월 달부터 이렇게 파동을 계속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부터 출발 신호가 나오기까지 집중을 계속 했던 종목인데, 자, 어쨌든 뭐 가니까 다 똑같죠. 가니까 똑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단에서 여기에서 나 스윙해야지 그렇게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이 단기 하락을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얘 같은 경우는 단기 하락하고 다시 이렇게 단기간 내로 돌려서 수급을 이렇게 쭉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종목들은 좀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뭐 한 달이 됐든 뭐 두 달이 됐든 이 자리에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케이스를 좀 고려해 본다면은 내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낮은 평단가를 좀 잡으려고 노력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단에서 노력을 하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좀 낮게 봐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고영이 이제 그런 자리들도 있었는데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날 있죠, 요날. 제가 이제 이날 이 종목이 앞으로 이제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다음날 바로 올라가거나 어떤 흐름이 나왔다면은 내가 거기서 볼 수가 있겠죠. 뭐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2주가 되는 시간 동안 계속 누르고
또 가는 척 하다가 누르고 여기선 더 크게 눌렀죠. 이런 자리들을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평단가가 여기나 이런 데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가깝게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 매매를 하는 거는 이게 솔직히 앞에서 설명드렸던 매매보다 훨씬 어려워요. 시초나 장초반 매매 그리고 종가 매수 이런 것보다 스윙 매매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스윙 매매는 내가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내가 눌림을 잡든지 어떻게 평단가를 낮춰가겠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은 애초에 이 매매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스윙 매매는 어떤 비싼 가격대에서 막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낮은 가격대를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뭐 극단적으로 삼성전자만 보셔도 뭐 지금 말고 예전으로 보시면은 보통 이제 이런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그때 이제 9만 원대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막 매수를 막 해요. 사람들이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매수해요. 그래놓고 막 물려요. 물리고 나는 삼성전자 장투 가져갈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장투도 똑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은 올라갔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뭐 이상하게 쳐다니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21년도부터 25년도 말까지 거의 5년이 되는 시간 동안 주가가 못 오르다가 올랐어요. 이게 과연 성공한 매매일까요? 이거 장투에서 성공한 거 맞을까요? 아니죠. 장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평단가를 싸게 가져가는 것이 매매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윙 투자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간이 조금 더 짧다는 특징이 있겠지만 결국에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초, 장초반 매매, 그리고 종가 매수, 스윙 매매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 그 관점을 하나 설명해 드렸고, 당연히 이거 가지고 모든 종목을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종목들은 그 종목마다 갖고 있는 기준이 있고요. 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원리는 또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은 다른 종목을 통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신다면 매매하시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